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교통사고 합의 요령에 대해서 뭐 이 정도는 좀 알고 있어야 우리가 또 대응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오늘 깜짝 놀랐죠, 김 PD님이 저 인체 모형도가 나와서. 네, 오늘 할로윈인 줄 알았습니다. 아, 예, 예. 사실은 이제 오늘부터 좀 공부 좀 하려고. 네. 공부해서 나쁠 건 없죠. 우리가 그 상식적인 그런 접근을 좀 한번 해볼까 하고 좀 구해봤는데 괜찮습니까? 네네. 예, 뭐 혐오감 갖지 마시고, 네네. 예, 좀 도움되는 그런 지식을 얻는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네. 또 우리가 대화의 창으로 이렇게 접근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이런 그 지식 공유가 SNS의 그 어떤 순기능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런 기능을 우리가 최대한 살려야 되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공부하는 이유도 그 준비돼 있고 뭔가 그 강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 일반 평범한 사람들 좀 힘없고, 예를 들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어떤 지식이 필요하고 또 전문적인 그런 약간의 그 도움을 받고 싶고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오늘 영상을 만드는 거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영상이 자신과 안 맞는 사람도 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은 조금 예를 들어서 접근을 좋은 쪽으로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오늘 좀 본론으로 한번 들어갈까요, 김PD님? 네. 예.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병원에 가면 좀 아쉬움 남지 않아요? 의사 선생님들 좀 만나고 나면. 네. 그 예. 병원 가면 항상 아쉽죠. 아쉽죠. 네네. 그 뭔가 모르게 그 의사 선생님의 그 좀 사무적이고 네. 좀 이런 권위적인 느낌도 좀 있고요. 네네. 물론 뭐 계속되는 그런 그 환자들을 보고 네. 또 매일 같은 그런 진료 행위를 하다 보니까 힘든 점도 있겠죠, 의사 선생님도. 네. 그렇지만 그런 좀 권위적이고 이런 거에 우리가 익숙하지 않습니다. 외국은요, 의사 선생님들이 친구 같아요. 프렌드. 네네. 아주 대화를 많이 합니다. 네. 뭐 거의 그 의사 선생님들이 뭐 한 2, 30분씩 환자하고 대화를 해서 네네. 그 환자의 내면적인 것까지도 끌어내요, 이게. 근데 우리나라 현실은 또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공부를 해서 우리도 좀 지식을 쌓아야 되겠죠. 네. 자, 그러면 우리 김 PD님은 내과 뭐 감기 걸려서 좀 가보셨죠? 감기는 솔직히 제가 잘 안 걸립니다. 그래요? 어제 예. 건강체질이라. 예. 네. 그 뭐 이렇게 이비인후과에 뭐 네. 코 때문에 예. 약간 충농증이 있어가지고 뭐 그런 경우는 자주 있습니다. 네. 네. 내과 감기 걸려서 내과를 방문하면 네네. 병원에 갈 때, 걸어갈 때 네. 대다수 사람들이 그럽니다. 네. 머리 아프고 네. 콧물 나고 목 아프고 열 나고 기침하고 어지럽고 몸이 쑤시고, 이 얘기를 선생님 만나면 꼭 해야 되겠다 하고 가요. 네. 가서 선생님 만나면 그 얘기 다 합니까? 못하죠. 거의. 예. 30% 못 오고 나옵니다. 네네. 이게 현실이에요. 네. 그 선생님이 받아주지도 않았고 또 선생님 앞에만 앉으면 왜 이렇게 긴장되고 떨리고 그런 것 때문에 다 못 오고 나옵니다. 네. 이게 우리나라 현실이고 아쉬움이죠. 그러면 간호사가 또 부릅니다. 갑자기 처방전 주면서 약국 가서 약 지세요. 이게 내과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교통사고 환자가 병원에 자 가게 됩니다. 가면 의사 선생님들이 처음에 뼈가 부러졌는지 안 부러졌는지를 일단 보겠죠. 네. 뼈 부러지면 못 걸어 다녀요. 그냥 일단 첫 번째가 뼈가 부러지면. 그러면서 의사 선생님이 환자를 테스트를 하면서, 검사를 하면서 엑스레이를 한번 찍어볼게요 라고 합니다. 그럼 엑스레이실로 가게 되겠죠. 네. 엑스레이 찍고 옵니다. 그러면 영상 자료가 의사 선생님의 컴퓨터로 전송이 됐어요. 네. 전송이 돼서 컴퓨터를 보면서 우리 환자분은 특별하게 어디 골절된 건 없고 괜찮습니다. 뭐 근육이 좀 놀래서 그랬으니까 그러면 물리치료 좀 받고 약도 좀 드시고 그렇게 해서 한번 치료를 해보죠 라고 얘기합니다. 네. 다 그래요. 거의 다. 네. 그런데 지금 차량 견적이 700만 원, 800만 원, 1000만 원 나오는 이런 대형 사고에서도 네. 골절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런데
골절이 안 됐다고 해서 이렇게 아주 기본적인 처방만 하고 말아가요. 지금. 그러면 그 전에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뭐 1000불 이하였을 때, 그게 70년대, 80년대입니다. 네. 사람이 다치면 그 연세 드신 분들이 꼭 한 말이 있어요. 네. 병원 갔다 왔다 그러면은 뼈가 괜찮아요? 이렇게 그게 인사말이에요. 뼈가 괜찮냐? 이게 뼈만 안 부러지면 괜찮다는 거예요, 지금. 네. 그게 아니거든요. 자, 우리나라 국민소득 3만 불입니다. 네. 이제는 그렇게 억울하게 내가 내 권리를 못 찾고 그냥 묻어버리는 거 이런 것들은 앞으로 보완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또 사고가 났는데 우리가 20년, 30년 전 같이 차량이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차가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나게 되면은 차량이 많이 충격을 흡수해 주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 탄 사람들은 굉장한 데미지를 받을 수가 있어요. 네. 차가 부서지는 만큼 비례해서 데미지를 받거든요. 다만 차량이 좋아져서 그 충격을 흡수해 주는 것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사고 나서 정신없죠. 막 에어백 터지고 뭐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큰 사고가 나면. 네. 그러면 거기에서 오는 스트레스라는 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것을 우리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합니다. 네. 이거 다 이게 치료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우리가 트라우마라고 합니다. 교통사고 트라우마입니다. 네. 이것은 장애가 남지도 않으면서 굉장히 사람을 괴롭히는 거죠. 이런 것을 오늘 한번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모형을 갖다 놨기 때문에 이 두부, 머리를 다쳤을 경우를 예를 들어서 한번 좀 공부를 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통사고 나면은 보통 머리를 다쳤다 하면은 병명이 첫 번째로 뇌진탕이 나올 수가 있어요. 뇌진탕, 그 다음에 뇌좌상, 그 다음에 두개골 골절, 지주막하 출혈, 뭐 외상성 경막하 출혈, 뭐 뇌실질내 출혈, 뭐 미만성 뇌손상 이런 식으로 다양한 병명이 나옵니다. 그러면 일반인들이 이런 병명을 충분히 인지할 수 없는 거죠. 잘 모릅니다. 의학적인 소견이 의사 선생님의 그 지식에 따라가지 못하니까. 그러나 뇌진탕만 가지고도 얼마나 충격이 왔다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뭔 얘기냐면 교통사고가 쾅 하고 나면은 머리 있죠. 머리가 흔들려요. 진탕 흔들어 버린다 이 말이에요. 뇌를.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큰 사고가 나면 토하기도 합니다. 토하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병원에서 토했냐고 물어보고 그 환자를 머리 CT도 해주지 않습니까? 네. 심한 경우는 안에서 출혈이 일어나는 겁니다. 네. 이런 것들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로 많은 것이 뇌진탕. 그 다음에 뇌자상은 좀 더 그것보다 심했을 때 이런 것을 우리가 뇌진탕, 뇌자상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출혈이 생겼을 때 예를 들어서 지주막하 출혈이랄지 뭐 이런 출혈이 생겼을 때는 이제 좀 여기서부터는 좀 약간 시리어스합니다.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지주막하 출혈이나 뭐 경막하 출혈이나 이런 출혈이 발생이 되면 장애 남습니다. 장애가 남아요. 그래서 그 장애에 대해서도 한번 오늘 다뤄보려고 하고요. 자, 그러면 머리가 그렇게 많이 다쳤기 때문에 만약에 출혈이 없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만 남는다고 해도 요즘에 그 약간의 그 한시적인 장애를 인정해주는 추세는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힘듭니다. 그 인정받기가. 그래서 뇌진탕이나 뇌자상 정도를 가지고 합의금의 큰 합의금을 받아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렵고요. 네. 그 다음에 머리를 수술한 경우, 쉽게 얘기해서 이 머리를 출혈이 생겨서 머리 수술을 한 경우가 있고 출혈이 생겼는데 수술은 하지 않고 약으로 말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네. 자, 그런 두 가지를 가지고 선생님들이 경중을 따져서 장애를 줍니다. 머리를 수술했기 때문에 네. 보통 좀 경미한 수술 같은 경우는 한 15% 장애 주고요. 100%가
그 김 PD님 그 우리 거의 사망을 수준이라고 얘기했죠. 네네. 그럼 15%면 대충 아시겠죠? 어느 정도인지. 네. 그 다음에 조금 더 안 좋은 경우에는 한 30, 한 1, 2%짜리 장애도 주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거의 이렇게 마비가 와 있는 그런 경우는 또 한 56%뭐 이런 장애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수술을 했는데 뭐 뇌손상이 심해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식물인간이 됐다. 뭐 거의 마비가 전체적으로 와서 뭐 의식이 없다. 이런 경우는 100%를 주는 거죠. 장애를. 100%를 네.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다친 경우에는 물론 선생님들이 바로 CT 촬영을 해줍니다. 네. 그렇게 해서 출혈이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하고 그렇지만 머리 수술한 환자는 거의 다 장애가 인정이 된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네. 그런데 그 정도가 어느 정도냐는 나중에 신체 감정을 통해서 퍼센트를 정하게 돼 있어요. 의사 선생님 고유 권한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문제고 그래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가끔 물어보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네. 아, 내가 이거 외상 후에 진짜 스트레스를 엄청 받아서 나 사회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지장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그러한 걸 가지고 장애를 많이 인정받기는 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머리를 수술을 했다거나 머리에 출혈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치료를 했다고 한다면 장애율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것은 장애가 남습니다. 이건 영구장애입니다. 한시장애 인정 안 되거든요. 네네. 머리에 출혈이 있었는데 그게 잠시만 머리가 이상하고 한 5년 지나면 좋아진다는 이런 보장 없거든요. 그래서 이건 영구장애로 해서 인정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머리가 다친 경우에 이 뇌 쪽에 출혈이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좀 전문가의 좀 도움도 받으시고 그렇게 해서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영상을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뇌를 다쳤는데 식물인간이 된 경우가 있어요. 식물인간이 되었을 때 그러면 장애는 어느 정도 나오고 개호는 몇 명이 붙고 그 다음에 여명기간은 어느 정도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금액은 어떻게 산출되고 이런 걸 좀 자세하게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김 PD님 오늘 좀 영상 어땠어요? 좀 뭐 어려운 내용이긴 한데 예.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좀 머리 다치신 분들 이 영상 보시고 좀 그 대비하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영상을 여기까지 하고요. 이 영상이 좀 괜찮았다 생각이 되면 구독하고 좋아요 좀 눌러주시면 도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